네, 기아 타이거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아TV의 김기아입니다. 자, 이번 주말 두산 3연전 수입패를 당해서 기아 타이거 팬들이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 선수들은 굉장히 침울하고 또 우울할 것 같고요.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난해에는 두산 3연전 수입승의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두산의 입장에서는 포수의 양의지가 있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 볼 배합 이런 것도 잘 해주고 또 홈런도 치고 공수에 걸쳐서 두산에게 좋은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달라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오늘 경기도 그렇고 두산과 3연전 내내 두산의 수비가 중견수의 정수빈과 또 3루의 허경민 이런 선수들의 아주 그 내야의 탄탄한 수비, 또 1루의 양석환 선수도 있고요. 정말 이 내야진과 외야진의 어떤 수비력이 확실히 기아 타이거스보다 더 단단하고 탄탄한, 그래서 우리가 안타성 그 타구가 여러 개 한 네다섯 개 이상은 우리가 안타가 도둑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타자들이 못 해준 건 아닌데 두산의 철저한 수비에 어떻게 그것이 잘 막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죠.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쪽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메디나도 그렇고 오늘 양현종도 그렇고 선발 투수들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줬어요. 다만 우리 쪽의 문제는 정말 허접한 수비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주장 김선빈 선수가 또 결정적인 에러를 벌였죠. 4대4 동점 상황에서 또 유지혁 선수의 송구 미스로 거기서 이제 정말 어려움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고, 또 초반에는 고종욱 선수가 볼을 더듬는 바람에 상대팀 주자들을 한 베이스 더 가게 만들어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3연전 내내 에러를 거의 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기아의 수비력이 굉장히 최악이고, 왜 이렇게 수비력이 약한가, 지난 스프링 캠프 때 얼마나 수비 연습을 했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두산과 수비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기아 타이거스 수비 코치 박기남 코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비들 좀 수비 훈련을 더 강화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두산이 우리 이제 1대0으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다가 결국 흐름을 만드는 것은 두산 선수들이 우리의 약점을 허를 찌르는 그런 기습 번트를 여러 차례 시도해 가지고 결국 그게 성공하고 점수로 이어지고, 거기서 허둥지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1.1대0에서 4대0까지로 달아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고 두산은 기세가 오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영우가 만약에 3런 홈런이 없었다면은 패색이 완전히 더 짙어져 가지고 희망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최영우가 3런 홈런을 치면서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우리 기아 쪽으로 옮겨 왔는데, 결국 그 이후에 불펜진에서 또 볼넷을 내주고 또 수비 에러를 또 범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에러 때문에 두산에게 유리한 그런 점수를 주고 결국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기아 타이거 선수들 정말 이런 에러 문제를 좀 실점을 줄이려면 정말 에러 실수를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아쉬웠던 점은 두산의 선수들은 기습 번트 하는 자세를 우리 투수들이 투구를 할 때 여러 차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을 그렇게 당했으면은 그거를 다음 상황에서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연거푸 2번, 3번 계속 똑같은
그런 기습 번트에 당할 정도로 기아 타이거 선수들이 대비가 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벤치에서도 그런 작전이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공격할 때 그렇게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기습 번트를 발이 빠른 선수는 하거나 아니면 안타를 못 치는 선수라도 그런 거를 동작이라도 좀 취하고 상대방 투수를 팽팽한 상황에서 상대방 투수와 내야진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김기아TV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계속 강조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공격법에 대해서 두산 선수들은 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얌전하게 정말 돌연집 야구를 하고 있는 정말 정상적인 플레이로만 하고 모든 선수들이 다 3할 타자처럼 타격을 얌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야구만 하려다가 보니까 오늘 두산의 허를 찌르는 그 스퀴즈 번트, 기습 번트에 3번이나 3번이나 연거푸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없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종국 감독과 이 코칭 스텝이 기아 타이거 선수들을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그런 것에 수비도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공격을 지난 LG전처럼 김규성 선수와 3루 주루 코치의 어떤 그런 사인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기습 도루를 홈에서 성공할 정도로 그런 거를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짜내는 그런 작전 야구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죠. 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두산은 여러 차례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왜 그런 선수가 정말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찬호 선수 그리고 뭐 고종욱이라든가 아니면 발이 빠른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부진에 빠졌으면은 빠른 발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플레이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승택 선수도 나오면 거의 자동 아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는가.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상대방 투수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두산 선수들이 우리 양현종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그런 페인트 모션을 취한 다음에 또 강공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우리가 공격력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타격이 되더라도 그런 수비가 좀 헷갈린다면은 에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좀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는 야구를 기아 타이거스가 해보면 어떨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두산과의 3연전 이걸로 뭐 다 끝난 거는 아닌데 다음에 광주 홈 챔피언스필드에서 홈에서 두산전을 만날 때는 오늘 이번에 당한 거를 다음에 우리가 또 갚아주려고 할 때는 철저히 이 두산 베어스의 그런 약점을 잘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할 수 있으면은 과감하게 몇 선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 두산전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맹점들, 우리의 약점들 이런 거를 잘 커버를 하고 제발 좀 당황스럽게 수비하지 말고 미리 한 번씩 그런 거를 예측하는 수비. 타구가 나에게 날라올 때 내가 그 다음 연속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기습 번트가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두세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우리 수비 선수들이 돌려가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그런 지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오지 않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포수 한승택 선수가 그런 역할을 선수들에게 내야수들에게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자. 그런 거를 미리 모션을 주지를 시키고 상대방의 의도를 마치 읽은 듯한 그런 거를 보여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전혀 벤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 선수가 그렇게 서로 정말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두산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머리를 쓰고 스마트하게 야구를 하려는 그런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주장 김선빈 선수는 계속 에러를 하면서 정말 팀을 힘들게 만들었고, 내야수 유지혁 선수 오늘 공격에서 3안타 치긴 했지만 결정적인 또 에러를 했고, 여러 가지로 또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기아 타이거 선수들 에러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정말 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감독은 정말 라인업을 짤 때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황대인을 5번과 6번에 놓고 있는데, 저는 황대인의 지금 타격감으로는 7번 정도의 한승택 전에 놓거나 7번 이후로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5번과 6번에 놓으면서 흐름을 계속 잘라먹고 정말 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연타가 나오는데 번번이 황대인 앞에서 잘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타율적인 면에서 현재 이유성이 3할 2푼이고 황대인이 2할 1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황대인을 믿어주겠지만 지금 최근의 타격감으로서는 차라리 이유성이 더 낫고, 초반에도 이유성이 먼저 안타를 치고 나올 정도로 감이 좋은 거를,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황대인의 위치를 뒤쪽으로 7번 쪽으로 빼고, 황대인이나 변우혁을 7번 정도로 빼고 이유성을 더 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소크라테스보다 이유성의 타격감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소크라테스도 6번 정도로 뒤로 밀리고 이유성을 최영우 다음에 이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좌우자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영우 다음에 이유성을 놓는 것도 좌우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놓는 것도 좌우자에 맞는 거고, 뭐 소크라테스를 중용했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소크라테스 다음에 이유성을 놓고 그 다음에 황대인을 놓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라인업을 좀 제발 김종국 감독이 잘 짜고 작전도 정말 스마트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흐름이 계속된 거는 감독의 라인업 구성과 이 작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두산에게 연거푸 정말 당해서,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오히려 기아 타이거즈를, 김종국 감독을, 우리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해설위원들이 뭐 경기 중계하면서 이런 거를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유튜브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팬이 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두산의 선수단이 기아 타이거 선수들을 가지고 노는 듯한 허를 찌르는 기습번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으로 정말 웃음을 실소를 자아나게 만드는 그런 작전으로 오히려 득점에 성공하고 기아 타이거 선수들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야구가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멘탈을 흔들어 버리면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길 수 있는 거는 두산이 수비도 잘하고 공격에 있어서 센스 만점 플레이를 하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정말 하는 순간에 기아 타이거 선수들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의 수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는 공격을 할 때 어떤 상대방은 두산 선수단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고 초구부터 휘두르지 않고 계속 볼을 오랫도록 지켜보고 양현종을 오래 던지게 하면서 결국 기다렸다가 원하는 공이 올 때 안타도 쳐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기아 타이거스는 계속 선수들이 초구부터 공략한다는 거를 어제 최승용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미 기아 타이거들이 초구부터 치고 올 거라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전력이 다 노출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략이, 초구부터 공략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초구부터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좀 기다리면서 계속 공을 던지게 하고 오래 보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칸타라가 뭐 6이닝 정도까지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았으면은 오늘
정말 공략하기 어려서 7이닝이나 8이닝 정도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런 점들 기아 타이거스 잘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는 삼성전인데요. 이 삼성전을 만날 때 이런 기아 타이거스의 약점들을 잘 분석을 해서 다양한 작전, 공격 점수를 득점을 뽑을 수 있는 득점 루트를 좀 다양화하고 상대방의 허를 찌를 이런 공격을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에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작전도 하면서 승기를 우리 기아 타이거스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라이너 구성과 그런 작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두산과 3연전 수입패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기력,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히려 두산이 참 승리할 만했다. 감독부터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경기에 이기려고 스퀴즈도 만들어내고 영리하게 아주 정말 그 스마트하게 야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기기가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느 팀도 두산처럼 하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런 두산 베어스의 이런 공격, 정말 스마트한 공격, 정말 수비력에 있어서도 잘하지만은 공격에 있어서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영리한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 삼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기아 타이거즈가 또 승리를 이루고 반전의 모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에 연패에 빠졌지만 나성범 선수와 김도영 선수 또 최원준 선수가 있다면은 분위기는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반전을 기대를 하지만 정말 그 선수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삼성전과 경기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가 이제 6월에 제대하는 최원준 선수 그리고 나성범 선수가 언제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지금과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스 화이팅 하시고 또 김종국 감독도 또 각성하고 선수단도 각성을 해서 정말 기아 타이거스 팬들 많이 응원하시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또 열심히 분발하고 다음에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두산을 만날 때는 우리가 깨끗이 또 이거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